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문혜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과정 관리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정 관리 항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를 해서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야죠.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닝 학습 운영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운영자, 교강사 이런 다양한 인력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운영 전, 중, 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각 단계마다 세부 전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교강사와 같은 이러닝 운영팀은 이러닝에 있어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학사 관리, 학습 진행 방법, 이러한 교육을 사전에 받아서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계획, 설계, 구현, 운영, 평가, 관리, 그다음에 예산 및 비용 관리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교육과정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과정에서 목적이나 대상자, 내용,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거고요. 네, 교육과정 설계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계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걸 설계를 할까? 교육에 대한 목표, 또 필요한 자원, 평가 방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세부 사항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고요. 구현이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설계된 교육 내용을 현실에서 이제 실행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이다. 그러면 이제 교육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자원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네, 교육 결과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인 교육과정 평가는 평가 방식을 결정을 하고 또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됩니다. 자, 교육과정 관리다. 그러면 이제 교육 자원 관리를 통해 가지고 교육 자원에서 필요한 교재, 교육 장비, 교육 인력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예산 비용 관리는 교육 일정, 교육 필요한 자원, 교육 방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겠고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제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전, 중, 후에 있어서 관리 프로세스는 무엇일까 살펴보면은 먼저 교육 과정 전의 관리예요. 이건 이제 많은 준비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에 대한 홍보, 또 과정 코드에 대한 설정, 학점, 차수 관리, 또 수강 신청 관리, 강의 접속 정보 제공, 학습자 기술 능력 파악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과정 중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과정의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교육 일정, 시스템 공지, 게시판 관리, 토론 및 과제 이런 이제 플랫폼 기능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교육 과정 후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후에는 이제 수강생의 완료 처리
또 미완료가 됐으면 그러한 사유를 파악을 하고 또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학생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학생들의 커뮤니티 구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이제 교육 후에 관리 업무에 해당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유관 부서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유관 부서란 어떠한 부서가 있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교육 기획팀입니다. 네,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기획 및 개발을 책임지는 부서와에 대한 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또 수강생 피드백을 고려를 해서 콘텐츠를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팀 부분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죠. 그래서 학습자의 문의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학습 지원팀에서는 학습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결, 또 문제 해결 이러한 부분이고 학습 중 나타나는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부서 협업이 되겠고요. 마케팅 팀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홍보죠. 그리고 많은 학습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담당을 하게 되는 부서고 이런 부서와 협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널리 알려주고 또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교강사, 튜터,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교강사는 어떤 역할일까? 일단은 교육 전문가고 교수 학습 전략을 기획하고 또 학습 목표와 방법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를 안내하는 전문적인 역할이다. 지식 전달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강사는 학습자들과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활발한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다. 상호 연결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강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조정자의 역할이다. 학습 진행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강사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지원 역할이다. 기술적 문제 해결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튜터는 교강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학습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과제 관리, 또 채점,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보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운영자는 교강사나 온라인 튜터를 지원하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해결하고 평가와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 관리 항목에 대한 사전 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수립 검토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계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과정 홍보, 과정 코드 및 분류, 이수 학점 설정, 차수 행정 관리, 수강 신청 관리,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최종 이제 점검을 해주면 돼요. 자, 체크리스트의 필수 사항은 교육 목표 설정, 과정의 학습 목표와 성취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그리고
학습 콘텐츠나 교재나 참고 자료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나? 또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었는지, 또 학습자 문의, 기술 지원 등의 학습 지원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는지, 또 LMS와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호환성이 검토되었는지 이런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런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준비되었는지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은 이제 권고 사항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커뮤니티 상호작용 지원, 사후 지원 계획, 확장성 검토, 피드백 반영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환경, 학습 환경 준비에 대한 검토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안전하게 강의에 접속할 수 있도록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학습한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또 이제 교재, 강의 자료, 연습 문제 이런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고요. 또 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안정성, 기술적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할 방법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필수 사항인데요. 필수 사항은 일단 LMS가 중요하죠. 그래서 LMS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학습 콘텐츠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진행 사항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 네, 기술적인 지원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권고 사항으로서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원이 구비되어 있는지, 학습자들의 피드백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학습 데이터의 자동 백업 및 복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자, 학습자와 교강사를 위한 LMS 안내서가 제공되어 있는지라는 거고요. 자, 교육 과정 개발 관리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제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면 네,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컨텐츠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교육 방법론이 적용되었는지, 네, 학습자를 위한 가이드나 핸드북이 준비되었는지 라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되고요. 자, 교육과정 운영 관리 체크리스트를 보면 교육 일정 시간 장소가 확정이 되고 학습자들에게 알려졌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지,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준비되었는지,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는지 라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평가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자,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도구가 준비되었는지,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평가 결과를,
그다음에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지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 관리에 대한 매뉴얼인데요. 이 과정 관리 매뉴얼은 이러닝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소개, 네, 과정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방법, 학습자를 이제 관리하는 방안, 기술적인 문제 대응 및 해결 방안, 평가 방법, 피드백 수집,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 관리자 및 강사 교육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록으로 참고 자료, 템플릿, 체크리스트 이런 추가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고 학습자에게 이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교육 운영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성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수강 관리 매뉴얼이에요. 수강생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은 교육과정 운영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강사 및 교육 자원 관리 매뉴얼은 강사와 교육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육과정 평가 매뉴얼은 교육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산 및 경비관리 매뉴얼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경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운영 단계별 교강사의 주요 활동은 무엇일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학습 중, 학습 진행 중, 그다음에 학습 후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중에는 아무래도 자, 학습을 잘 지도를 해야 되겠죠. 또 질의응답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학습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겠죠. 학생들의 진도 확인을 하고 또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자는 학습 진행 내용 및 질문을 하는 거고 교강사는 지도, 피드백을 제공하고 진도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강사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이제 학습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학습자의 진도 및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또 학습자 질문에 답변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학습 후에는 뭘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정리를 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 이거를 주체별로 나눠 본다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평가 참여와 피드백 제공을 하고 교강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피드백 수집, 그다음에 개선할 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강사 입장에서 주요 활동을 살펴본다면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피드백 수집 및 분석,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 교육 또는 추가 지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성과인데요.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성과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운영 성과를 정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만족도, 또 수강생에 대한 성적, 교강사에 대한 성과, 그리고 예산 집행 및 경비 관리,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개선 사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교육 운영 및 관리의 핵심 요소 및 활동 부분에서 강사에 대한 평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사 관리, 강사 및 학습 지원, 그리고 평가 관리에 대한 활동이 되겠고요. 학습 콘텐츠에 대한 관리입니다. 교육 목표에 부합한 학습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IT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로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성과에 대한 측정, 개선 사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과 반영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운영 성과 기반의 개선 전략입니다. 성과에 대한 분석, 개선 방안에 대한 도출, 그리고 이제 누가 담당자냐, 담당자와에 대한 이제 연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품질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품질 기준은 교육 과정에 대한 목적, 또 수강생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되는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품질 평가 요소는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한가, 교육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교육 방법이 적절했는가, 교육 자료에 대한 질은 좋은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수강생의 배경 지식과 수준이 교육 과정에 적합한가, 학습 결과가 목표 수준에 도달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품질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컨텐츠에 관련된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러닝 컨텐츠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은 물론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학습 내용, 교수 설계, 디자인, 상호 평가, 상호작용 평가 방법 이런 이제 여러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품질 관리에 대한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은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성,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 설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전략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디자인 제작 부분에서는 학습 콘텐츠에 무엇보다도 시각, 청각적인 표현으로서 자극을 적절하게 주어야 되겠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품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 관리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교육과정 관리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교육 과정 중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파악하는 활동이 돼요.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만족도, 운영팀의 활동과 의견, 실적 데이터, 교육 효과, 학습자의 참여 활동, 그리고 온라인 교육자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분석 단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의 수집을 했으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분석된 결과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데이터 수집은 운영 중에 발생된 모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단계가 되겠고요. 분석이다 라고 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패턴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고요. 자, 시사점 도출에서는 분석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인 의미와 교훈을 도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성, 학습자에 대한 반응, 운영상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도출을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요. 자, 보고서 작성에서는 자, 정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상급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관련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시사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고, 필수적인 사항은 데이터 수집 범위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분석을 할 거냐, 분석 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선택을 해요. 자, 시각화 툴은 뭘로 할 것인지, 분석 툴은 뭘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분석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최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는 철저히 적절히 보호되어야 되는 거죠. 권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피드백에 대한 수집,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범위, 한 학기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시각화 방법에 대한 활용,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더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다음에 팀 논의 및 워크숍. 그래서 이런 이제 팀 내에서 논의를 하거나 워크숍 형태로 검토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더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운영 결과, 양식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운영 결과 양식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일정과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목적, 목표 수준, 학습 목표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자, 온라인 교육에서 사용했던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평가 항목, 교육에 사용된 자료, 참고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성, 만족도를 평가를 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을 해서 향후 교육 과정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포함을 할까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시사점 도출 및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효과, 향상 방안, 개선할 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사점을 통한 피드백은 교육 품질 향상과 운영 계획 개선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포함시킬 내용은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 교육 방법, 교육자의 역할, 교육의 효과, 향상 방안, 개선할 점, 학습자들의 의견, 교육에 대한 지속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면 되겠고요. 네, 이러닝 품질 개선을 위한 분석, 피드백 전략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자들의 패턴, 성취도, 만족도 등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자, 효과 평가에서는 설정된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실제 성취도를 비교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향상 방안 도출에서는 분석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해주고요. 네, 개선할 점 파악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기관의 의견,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파악을 하고요. 피드백 제공 및 반영에서는 도출된 시사점과 향상 방안을 학습자, 교육기관, 강사,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 과정 관리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